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이제 피드백에 보면은 절연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TL431을 써가지고 이제 피드백 캐롤을 많이 꾸미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좀 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한번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TL431 같은 데 보면 이제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요 VRF 이제 정진합 뭐 어떤 회로를 이제 구성할 때 보통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431 내부를 보면 사실 여기 오펜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폭용 TR이 하나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전원 회로 같은 거 이렇게 꾸밀 때 많이 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TR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오펜퍼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교하고, 뭐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회로를 이제 좀 구성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우리가 TL431 요 정전압을 이제 만드는 요 소자에 우리가 오펜프하고 이제 정폭용 TR이 있다.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기호만 보면은 아 이걸로 이제 뭐 피드백 회로를 이제 그 그냥 뭐 정전압 회로니까 그냥 포토코피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깊이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지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TL145 431 이제 쓰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전압을 조정한다든지 이건 이제 전압 조정하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 이제 뭐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이제 요 FET가 보통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죠, 이제. 내장되어 있는데 보통 얘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탑 스위치라고도 좀 많이 부르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플라이백 같은데 뭐 50W 이하 이런 거는 이제 탑 스위치 하나 써가지고 그다음 트랜스포머 쓰고 그다음에 이제 TL431하고 포토커플러 이제 피드백회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제 여기 보면 FET 내장되어 있고 피드백 받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431 쓰고 포토커플러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 탑 스위치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그 소자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제어를 많이 한다. 요거는 이제 뭐 펴찰려서 이제 이 분명을 하나 좀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구성한다. 고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PWI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 전압이죠. 이게 출력 전압. 전압을 받아가지고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오펜버스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좀 보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답 특성을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RC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 OPMP에서 어떤 그 출력을 주면은 이제 비교기하고 이제 요 삼각파하고 비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비트 볼륨 듀티가 나오는 거죠. 듀티가 나오고 얘를 이제 FET를 구동해가지고 이제 FET를 구동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전력 변환이 이제 DC 컨버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431을 쓰더라도 이제 개념은 동일하다. 요걸 이제 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L431을 쓴 거나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서 이제 오펜퍼 비교기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트볼륨 듀티를 제어하는 거나 이제 TL431을 쓰더라도 개념은 이거하고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뭐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파란색이 만일에 이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내려가겠죠.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반전이기 때문에 반전이 이제 교환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제 올라가고 비교기를 이제 구성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 듀티가 이제 이리 올라가면은 이제 피드백 돼 가지고 이제 전압을 이제 이리 보상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출력 전압이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고 얘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듀티를 줄이겠죠. 줄이면은 이제 전압을 줄여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출력은 항상 이제 피드백 되면은 아주 작은 리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일정 전압이 이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출력이 증가하면 이제 듀티를 줄여가지고 낮춰주고, 그다음 출력이 감소하면 듀티를 늘려가지고 또 증가해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어떤 부기한의 원리인데, 이제 TL431을 쓰더라도 요 개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요걸 오늘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여기 탑 스위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L431을 써가지고 이제 포토커플러 해가지고 이제 탑 스위치로 이제 피드백을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이게 이제 포토커플러 쓰는 이유는 이제 이게 절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20V AC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DC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그 그라운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절연 타입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제 피드백 될 때는 이제 포토커플러를 써가지고 이제 통상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전제품 같은데 보면 이제 그 마이컴에서 이제 그 220V짜리 이제 뭐 세탁기나 이제 이런 거 이제 보통 뭐 220짜리 그 릴레이 이제 구동할 때도 요 포토커플러 써가지고 또 이제 온오프 이렇게 제어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연이기 때문에 이제 포토커플러 써야 되고, 포토커플러 쓰다 보니까 이제 TL431을 이제 쓰면은 좀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구성하기가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TL431 내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OPM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R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 TR인데 OPMP에서 이제 그 피드백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전압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요 전류가 이제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흘렀다가 또 이제 좀 뭐 감소했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빛이 요 다이오드 어차피 요렇게 흐를 거니까 요 전류가 이제 이제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면 요 빛이 이제 밝아졌다가 그 다음에 어두워졌다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TR에 들어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어두워지면은 전류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작게 흐를 거고, 그 다음에 밝아지면은 또 많이 흐르겠죠. 이제 그러니까 작게 흐르면은 요 전압이 좀 이제 작게 흐르면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흘러가지고 얘가 턴온을 많이 하게 되면 요 전압이 또 이제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요 오펜프에서 이제 했던 어떤 이제 그 피드백 작용을 요 이제 TR을 이제 요 앞에 정폭 TR을 통해서
요 다이오드의 이제 그 전류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요 탑 스위치 쪽으로 가는 이제 그쪽 이제 TR 쪽에 이제 빛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탑 스위치 쪽에 어떤 포토커플러 출력 TR이 전류를 많이 흘렀다가 적게 흘렀다 그러면은 탑 스위치에서 이제 받을 때는 전압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TR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이제 포토커플러의 LED의 이제 전류 조절. 그 전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커플러에서 이제 전류 조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TR이 이제 전압이 조정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안에 이제 고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요 출력으로 PWM 제어가 나가겠죠.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요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게 이제 탑 스위치인데 탑 스위치인데 안에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어떤 비교기가 있다고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비교기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탑 스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 입력하고 이제 단순 비교해서 하는 컨셉도 있지만 이제 그 또 우리가 커런트 모드라 해가지고 이제 피크 전류를 가지고 또 스위칭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해놨지만은 이제 이 PWM 파형을 내는 방법은 그 PWM이 나가는 건 맞는데 PWM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제가 요 그린 그림하고는 이제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요 동작을 이제 좀 단순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했듯이 어떤 PWM을 내는 방법은 좀 IC마다 다를 수 있다. 요거는 좀 이제 그 뭐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만일에 이제 전압이 내려가면은 이제 요 오펜 입력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이제 TL135 같은 경우는 요 극성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오펜프로 하는 경우는 이제 요 비반전 쪽에 이제 요 레퍼런스 전압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TL431 같은 경우는 요 극성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쪽에 이제 요 레퍼런스 전압이 있고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 비반전 입력이 들어오면은 내가 출력이 낮아지면 이제 요 TR을 제어하는 요 전압도 이제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요 전류가 이제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좀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작아지니까 이제 그 요 어두워지겠죠. LED가 요 파란색 뭐 따라가면 돼. 어두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TR로 가는 것도 이제 그 TR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압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 높아지면은 이제 요 상업화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그 요 듀티가 이제 요렇게 이제 커지겠죠. 이제 커지면은 이제 요 낮아지는 전압을 얘를 이제 상승을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시켜주겠죠. 이제.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전압이 이제 피드백 전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이제 비반전이기 때문에 요 TR 출력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요 많이 흐를 거고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얘가 이제 밝아지겠죠.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이제 빛을 많이 주면은 요 TR에도 이제 그 게이트에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전압이 낮아지겠죠. 이제 전압이 낮아지면은 듀티가 이제 줄어들고 듀티가 줄어들면은 이제 피드백 이제 요리 가는 것도 이제 그 전압이 상승하다가 또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압을 유지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TL431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요 절연 탑을 쓰기 위해서 TL431도 쓰고 포토코플도 쓰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신호가 이제 반전 비반전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부기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극성도 이제 이렇게 이제 43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PWRC하고는 극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이런 어떤 피드백 흐름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TL431을 생각할 때는 안에 OPMP가 있고 그다음에 정폭 안에 TR이 있어가지고 이제 포토커플러의 이제 전류를 LED의 전류를 조정해가지고 그 LED의 밝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탑 스위치로 가는 어떤 그 이제 전압 신호를 가변시킨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은 요 오펜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응답 이제 이 보상하는 이제 요 RC 요거하고 오펜프하고 보고 나머지 이제 TR이나 포토커플러는 이제 그냥 이제 어떤 그 반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연결로 보면 이제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기결이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제 블로그 그 이제 에도 요 수식은 이제 그 그때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이제 받았다는 그 엑셀식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요 회로를 가지고 이제 RC 요 시정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 응답 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주파수 대역이 보면은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한 10km 정도밖에 이제 안 되죠. 1km, 요 1km고 10km. 그 우리가 이제 EMI 하듯이 뭐 메가헤르츠 단위 이런 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응답 특성을 보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저주파 대역이죠. 저주파 대역에서 이제 이리 이제 한다. 이리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이제 튜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개인 특성이나 위상 특성을 보고 어디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사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건 좀 뭐 잘 좀 안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TL431로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거하고 이제 그 같은 개념이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TL431을 쓸 경우에는 그 이제 요 정폭용 TR에 해가지고 LED 포토커플러의 LED 전류를 이제 크고 작게 해가지고 어떤 신호의 이제 전달을 빛의 양으로 이제 우리가 신호 전달한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개념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개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요런 어떤 이제 요런 시뮬레이션 툴을 이제 그 제공하는 주파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과도응답 이제 그냥 부하급변 이게 이제 우리가 과도 특성이죠. 과도응답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오버슈트가 있더라도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 오버슈트가 있더라도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트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응답은 늦어도 되는데 오버슈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이나 이제 그 이런 그 어떤 위상 이런 그래프가 없더라도 사실은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뭐 RC 몇 번 바꾸다 보면 사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면 이제 그냥 그런 감각적으로 좀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이 431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이제 요 책을 저도 아마존에서 한 13만 원인 가지고 상당히 좀 비싸게 좀 사긴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좀 보긴 보는데 안에 그 TL431과 관련된 요 내용들이 사실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드백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이런 설명들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한 13만 원이 이제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요책 하나 이제 좀 옆에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피드백 회로를 구성할 때 보통 이제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31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하고 사실 매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제 431 써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이제 그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기나 이제 요 431을 쓴 거나 어떤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번 기회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응답 특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RC 값을 이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431을 써도 결국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 핵심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이제 요건지 아니면 요건지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플레이백 이런 걸 개발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사실 계산해가지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RC 몇 번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됐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설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계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왜 이제 이론적으로 되는지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요 책을 통해서 좀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다고 뭐 요 친구처럼 이제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좀 쥐어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노가다를 할 때, 사실 이제 이게 아무 개념 없이 이제 노가다를 하면은 엄청 이제 힘들죠, 이제. 힘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가다를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 이제 이 정도다. 라고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오픈루프인데, 오픈루프인데 아까 이제 요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엑셀 이제 요 시계 나오는 것도 보면 이게 이제 이 그래프 보면 오픈루프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오픈루프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안정한 시스템에 이제 내가 오버슈트가 나더라도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오픈루프에서 그 이제 이득이 0을 지나는 지점에서는 그 페이지가 위상 여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 여유가 이제 요 180도를 지나는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요 개인 이득이 또 요만큼 있어야 된다.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얘가 발산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이제 켰는데 막 출력이 막 떨고 막 이렇게 이제 이게 안정이 안 되고 빨리 안정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루프를 보더라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뭐 이런 이제 TL431을 가지고 피드백 구성회로 해서 사실 뭐 180m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일에 이렇게 0으로 갈 때 이제 요 0을 지나는 지점에서 이제 요게
요 위상 여유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뭐 이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면 된다. 근데 요 0으로 가는 지점이 뭐, 여기 뭐, 이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0km 이렇게 밖에 있다 그러면 사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런 응답 특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이 보면 한 1kHz 뭐 이내에서 거의 이제 뭐, 이제 되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오픈루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요 이제 0으로 가는 요 주파수 대역 뭐 보통은 이제 요 끝까지 봤을 때 한 10kHz 보통 이제 10kHz까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요 피드백 회로 나누는 거 보면 이제 보통 뭐 한 10kHz 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100kHz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온 세미나 이런 데 보면 또 요 10kHz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보면 이제 이 주파수 이 보는 이제 요 피드백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오픈루프 보는 게 뭐 한 10km 내외다. 뭐 요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뭐 얘가 만일에 뭐 한 100kHz 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한 1kHz 있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1kHz다 그러면 얘가 이제 좀 어떤 이제 위상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고 만약 위상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만일에 이제 얘가 1kHz 대역인데 얘가 위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좀 당겨야 되겠죠. 이제 뭐 그 당길 수 있도록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얘도 변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이제 되도록 요 지점에서 이제 요렇게 되도록 우리가 RC를 조정해가지고 RC 조정해가지고 뭐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요 엑셀식을 했는데 만일에 아마 한 1km